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가 지금 분기별로 기획 강좌를 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의미, 그다음에 운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기획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기획 강좌인데 딱딱하게 강연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감동을 주면서 함께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오늘 이번 세 번째 강좌는 강좌가 아니라 공연으로, 이렇게 기획 공연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정희 대표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목이 가을을 날리는, 가을. 자세히 보면 국가보안법을 날리는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가을을 날리는, 이 가을의 배경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연 이틀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공연은 백자님의 백자의 가을 단풍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가을 단풍인지는 이따 직접 백자님으로부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반전이 있거든요. 가을 단풍인데 뭔가 거기에는 반전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자님이 함께 이야기 나누실 게스트 두 분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일타 강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국가보안법에도 일타 변호사가 있습니다. 장경옥 변호사님이 일타 변호사입니다. 국정원이 벌벌 떨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뭐 진짜 누가 뭐라 해도 변호사로서는 정말 제일 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변에 국가보안 폐지 그 TF가 있는데요. 폐지 단장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장경호 변호사님이 오늘 게스트로 나오시고요. 또 김민웅 교수님이 함께 나오십니다. 이따가 뭐 얘기하시다가 기분 좋으시면 노래도 부르신다고 하니까 게스트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중간에 아마 박재동 하백님도 나오실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깜짝 게스트가 나와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실 텐데요. 가을 날리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내일 이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연으로 백자의 가을 단풍. 그 백자님과 또 뭐 신희준 예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신희준 기타리스트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감동을 함께 해주시고 국가보안법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자님과 신희준 기타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타리스트 신희준 씨입니다. 이야. 정말 그 관객석을 꽉 메워주셔가지고,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서운하시겠어요. 네, 여기 한 300여 분 정도가 지금 꽉 들어차 있습니다. 네, 안 오시면 손해죠, 뭐. 네. 오신 분들끼리 재미나게 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처음 노래는 좀 이제 싱얼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시인의 사과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에 제가 곡을 붙인 건데요. 이건 중간에 녹녹녹 똑똑똑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박수를 3번 치시면 됩니다. 네. 말은 복잡한데 노래 해보면 간단합니다. 녹녹녹 똑똑똑 짝짝짝. 아시겠죠?
네, 아유 뭐 그냥 금방 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똑똑똑 짝짝짝. 오, 네, 국보철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요. 네, 국가본부 철폐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럼요? 네,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박수 주시면 됩니다. 사과나무 속으로 들어갈 테야 푸른 사과 속으로 사과씨 속으로 노노노 똑똑똑 노노노 똑똑똑 사과 꽃핀 사과나무 아래 달밤 귀 기울이며 노노노 똑똑똑 짝짝짝 노노노 똑똑똑 짝짝짝 사과나무 속으로 들어갈 테야 푸른 사과 속으로 사과씨 속으로 노노노 똑똑똑 노노노 똑똑똑 사과 꽃핀 사과나무 아래 달밤 귀 기울이며 노노노 똑똑똑 노노노 똑똑똑 헤이헤이헤이 입구와 출구 그 시작과 끝이 구두점 없이 서로를 향해 노노노 똑똑똑 노노노 똑똑똑 노노노 똑똑똑 노노노 똑똑똑 헤이헤이헤이 네, 고맙습니다. 이제 박수는 된 것 같고요. 이제 목소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는 줄타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정록 시인이라고요. 어디였지? 횡성? 충청로? 홍성. 네, 홍성에 계시는 분인데 만나면 정말 너무 재미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전에 이제 민중시 많이 쓰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 줄타기라는 게 알에 이제 그 밖에서 어미가 부리로 쪼고 안에서 이제 그 병아리들이 같이 동시에 쪼아야만이 이게 딱 깨진다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먼저 쪼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가 먼저 쪼아도 그렇고 안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쪼아야 된다. 그래서 뭐 줄탁 동시, 줄탁 동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무슨 사자성어 대회가 됐네.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줄타기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시를 쓰셨는데 너무 재밌어요. 시가 굉장히 짧은데 그 밤하늘에 마치 이 밤하늘의 저 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알 안에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밖에서 어미가 이렇게 우리를 꺼내주려고 하는 것이 저 어떤 그런 별들의 유성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이런 이제 시 내용인데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앞서서 나가는 우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여러 선생님들의 이 쪼임과 또 우리 많은 국민분들의 쪼임이 같이 탁 만나가지고 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네, 이런 의미로 불러보겠습니다. 굉장히 과묵한 관객분들이 오셨어요. 네, 유머를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같이 노래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걸 하셔야 됩니다. 셋, 둘, 넷. 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할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후 전주 어미의 부리가 닿는 곳마다 별이 뜬다. 한 번에 깨지는 날 껍질이 있겠는가. 밤하늘에 나를 꺼내려는 어미의 빗나간 부리질이 있다. 먼 나라의 별빛이 젖은 내 눈을 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어미의 부리가 닿는 곳마다 별이 뜬다. 한 번에 깨지는 날 껍질이 있겠는가. 밤하늘은 나를 꺼내려는 어미의 빗나간 부리질이 있다. 먼 나라의 별빛이 젖은 내 눈을 친다. 반짝 먼 나라의 별빛이 젖은 내 눈을 친다. 한 번 더. 네, 정말 너무 좋네요. 네. 가을 밤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뒤에 이 은행잎 따오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이 스태프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운치가 있지요. 네, 마치 또 이 벽돌들은 마치 어떤 담장과 같은 아직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국화범법 모양 그렇습니다. 가을 새까지. 뭔가 오늘 완벽한 무대. 우리만 잘하면 되겠는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서시를 준비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네, 윤동주 시인이 치안유지법으로 잡혀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치안유지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좀 이따가 장경훈 변호사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얼핏 그렇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치안유지법이 1926년인가 아마 그때쯤에 됐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신 게 45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을 6개월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뭐 윤석열이 지금 자꾸 요즘 일본에 막 설설 기시다가 고맙습니다. 이제 좀 웃어주시네. 네, 참 너무 굴욕적이죠. 너무 굴욕적이고. 그런데 이제 참 저는 이제 일본이 저지른 악행들 중에서 이제 우리 소녀들의 꿈, 청년들의 희망, 그다음에 우리 수없이 많은 만약에 윤동주 시인이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겠습니까, 진짜.
이것을 압살한 거잖아요. 한글로 시 쓴다고 잡아가가지고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죠. 이제 징병에 끌려가면 거기에서 우리 제 5열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송명구 선생이랑 같이 이 결의한 부분들이 이제 컸다고 봅니다만, 네, 결국 후쿠오카 감옥에서 해방을 6개월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면서 그 악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물려져 내려왔다고 하는데, 후쿠오카 감옥 창살 너머로 한반도를 넘어서 저 북간도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낭송했을 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게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촛불 시위 현장에서 퇴진을 외치고 탄핵을 외치고 타도를 외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직 타도는 안 외치는구나. 네, 조만간 외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국민들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외세한테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런 자존심이 크다고 보는데, 저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진 흉내낸다고 인터넷에 돌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또 흉내내고 있고, 야 진짜 뭐 버젓이, 네. 그다음에 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기자 안 태워버리고, 뭐 자기 친한 애들 뭐 검사 애들만 불러가지고 기자들 만난다고 그러니까, 참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신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도 참 울림이 있는 그런 시로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예술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톡톡한 건데요. 이게 서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희전문대학교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내는데 다 시 제목이 다 있고 맨 앞에 서문을 쓰신 거예요. 이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서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윤동주의 서시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집에도 어떤 분들이 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윤동주 서시 있는데 왜 자꾸 서시를 써? 그랬는데 시집에 앞에 쓰는 게 서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참 편안하게 쓴 시 한 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참 저도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 채찍질 해주십시오. 다음 노래는 제가 가을 단풍이라고 하는 오늘 공연의 제목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그 형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이제 국정원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시위를 하러 갔습니다. 국정원 앞에. 덥네. 예. 근데 그때 국정원이 막 새로 국정원 건물을 지었어요.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새고. 근데 거기가 헌릉인가 그 근방인데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삐까번쩍한 건물 안에 내가 아는 형이 지금 잡혀 있다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뭐 지금 대한민국이랑 똑같죠. 전 세계적으로 뭐 K 컬처가 히트를 하고 K 방역이 히트를 하고 뭐 그렇다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랑 약간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단풍을 보면서 너무 역설적이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 형은 지금 이제 하늘로 돌아갔는데요.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도 정말 끔찍한 놈들이 들어가고 차 좀 빼주세요 이러면서 문 열게 해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가고요. 네, 참. 네, 가을 단풍 해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리움은 깊어만 가고 나의 가슴 타들어가듯 단풍은 물들어만 가네. 노란 나뭇잎으로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좁디 좁은 창살 사이로 그대의 가슴에 닿도록 어느새 바람은 차고 어둠은 서둘러 내리네. 그대 있는 저 담벼은 왜 이리 높아 보이는지. 그대여 나의 벗이여 그대는 내 아름다우니. 가을 단풍은 더욱 짙어가네. 그대 마음처럼. 어느새 바람은 차고 어둠은 서둘러 내리네. 그대 있는 저 담벼은 왜 이리 높아 보이는지. 그대여 나의 벗이여 그대는 내 아름다우니. 가을 단풍은 더욱 짙어가네. 그대 마음처럼.
짙어가네 그대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빈약한 저의 인문학적 지식을, 법적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장경옥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제가 키겠습니다. 네네네. 아이 그 마스크 끼고 해도 괜찮으시죠?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뭐가요? 백자님 혁명 동지가 말하는데 네. 노래가 너무 좋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네. 예, 혁명동지가 제일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자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백자 가수님 네. 오늘 이 초반부 네네. 이거만 봐도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번 꼭 이런 공연을 전국 순회도 하고 음. 해외에서도 좀 해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북에서 공연하면 엄청난 호응을 받을 것 제 꿈 같은 중에 하나입니다. 느낌이 들고 네.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예. 변론을 해드릴게요. 뭔가 좀 너무 진짜 나중에 큰 그 국가보안법 폐지된 해방의 날에 예. 한번 큰 업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의 칭송을 받고 지금부터 해외에 좀 나가셔서 뭐 K컬처 이런 네. 수준하고는 대비가 안 될 정도의 정말 위대하십니다. 예. 변호사님.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 국가보안법 언제 철폐됩니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늘 폐지가 되면 아마 민중들은 아마 해방감을 느끼고 8.15 해방, 네. 그죠? 그때의 그 거리로 나섰던 그런 것들로 그 사진 지금 억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막 분출하면 거리로. 그렇죠.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죠, 사실은. 네. 서정주 시 그 사람의 네네. 변절하고 100년 동안 네. 일제 지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우리 윤동주 시인의 경우는 그 희생을 마다않고 또 해외에서 투쟁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누군가는 해방을 맞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시인. 아니요 저는 백자 네, 아니 저는 아닙니다. 우리 가수님께서 앞으로 좀 더 큰 업적을 남기실 정도의 일들을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는 그날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박수 치시면 안 되죠 이거 갑자기 이거. 네. 지금 아니, 너무 요즘 지금 변호사님 공안 정국이 시작되니까 약간 좀 네. 그 본인 노래 중에 이적표현물로 된 노래가 있거든요. 본인은 정작 이적표현물 제작이 안 되고 부른 사람들이 처벌되는 그런 희한한 게 있어요. 저 그 뒤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 안 그 노래. 부르시는 나 오늘 부를 줄 알았는데 네. 안 부르시더라고요. 응? 이재봉 교수님은 한번 그 대학 교정에 부르셔가지고 반드시 저를 부르라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 녹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해방의 날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네. 네. 아, 좀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저는 변호사님 옆에서 노래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간첩 전문 변호사. 네. 조작 전문 좀 그렇죠. 넣어주세요. 네. 간첩 전문 변호사 하면 좀 간첩을 간첩 아니게 만드는 변호사.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작으로 밝히는 변호사님이신 거죠? 네네. 그 조작 뭐라고요? 아, 조작 네네. 타파 변호사. 오, 괜찮은데요? 조타 변호사. 네. 그 간첩 조작을 네네. 밝히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예. 근데 그렇게 간첩 조작을 밝히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간첩 조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네. 더 빨리 조작을 못 밝힌 것들에 아. 대한 좀 많은 자책도 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원에서는 조작을 잘 인정 안 하고 아직도 유성 씨를 간첩이라고 확신을 해요. 지금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조작했는데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어졌어.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공안 탄압을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만 싸우면 네네. 이 아마 많은 실수와 분별력 없는 짓들을 할 것이고 네네. 거기 하나 걸리면 아마 이 윤석열 정권 무너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근데도 왜 윤석열이가 계속 이런 그 뭐 주사파 어쩌고 네. 왜 이러는 거죠? 왜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질문은 제가 해야 아니 되는 내 거예요. 법대 선배라서 변호사님.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법대 법정이라서. 선배님은 그 변호사님 얘기를 하셔야지. 그 그렇게 동문회. 얘기를 할게요. 좀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뭐 아. 종북몰이를 대통령부터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일단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변호사님이. 있는데, 근데 와, 박수. 그리고 종북몰이에 우리가 너무 저항력이 약하잖아요. 예. 그죠? 혁명동지가 못 부르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와서 제가 종북몰이 타파를 위해서 또 함께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같이 부릅시다. 오늘 최초로 밝혀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혁명동지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럼 공연이 끊겨요 제가. 이게 아무래도 좀 부르기 부담스러우신가 봐. 공연에 저희 그냥 뭐 진짜 말랑말랑한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저놈이 저 혁명동지가 만든 놈이야 저거? 밥줄이 끊깁니다 변호사님.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국가보안법이 유래, 네, 치안유지법으로부터 이렇게 넘어왔다는데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래는 뭐 치안유지법 그 독립운동 그죠? 네네. 일본 식민 지배 체제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독립 세력과 친일 세력 외세와 네. 우리 민족 이렇게 힘의 역관계에서 늘 불공정 예를 들면 싸움이 안 되게 네. 만들고 국내에서 그 암흑의 시대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개량된 친일파들도 양산하든가 그런 지배 체제 듯이 지금은 이제 분단 냉전 체제로 바뀌었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제 시대보다 지금 더 길어요. 지금 분단 냉전 체제가 예.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오히려 그때도 뭐 진실을 말하기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 지금도 이 관련해서 진실을 말할 권리, 진실을 들을 권리, 네네. 진실하게 싸울 권리 이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 인권이 보장됐다, 민주화됐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네. 그 왜냐면 식민지 노예 같은 생각이고 지금 보수 대 진보, 평화 세력 대 군사를 그죠? 군사적인 이런 부분으로 부추기는 세력 이거 지금 힘의 관계가 지금 여기 공정합니까? 뭐 진보당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예. 그죠? 법정에서도 하면 말도 안 되는 이 검사들의 작태 거기에 판사들이 공정하게 재판 이거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기울어져서 노래 부르기 힘드시잖아요 지금 창작의 자유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북에 가서 하시면 바로 이거 지금 예. 흥행 보증 수표인데 내가 지금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제가 북에서 공연을 전에 했을 때 북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화술이 좋다고 말을 잘한다고. 네, 사회자로 제가 한번 북에 가서 그렇군요. 아마 공연을 예. 꼭 하셔가지고 네네. 우리 민족 전체적으로 아마 예. 칭송받는 가수 이런 아이고, 저는 가수로 괜찮습니다. 영원히 네. 남도록 더 열심히 저기-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예.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날에 함께 네. 공연을 할 때 또 한번 모셔주세요. 제가 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모시면 꼭 제가 약간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요 좀. 변호사님 이 맡으셨던 그 사건들 중에서 가장 그 어떤 좀 뭐 인상이 깊게 남아 있는 어떤 그런 거 하나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그럴까요? 저는 첫 사건이라고 있어요. 백두 청년에 관련해서 연행되시면 뭐 고문도 당해서 아하. 국정원 직원을 10년에 걸쳐 가지고 그 결국은 그 고문 가혹행위에 대해서 재판정의를 세웠어요. 지금도 고문이 있습니까? 아니 그 2000년대 사건인데요. 2010년도에 재판에 세웠는데 무죄가 됐죠. 어쨌든 근데 그분이 기억나는 건 제가 첫 사건이고 첫 수임 사건인데 네네. 제가 뭐 접견 갔는데 제가 굉장히 막 호흡도 가빠지고 힘들더라고요. 국정원이 이렇게 새내기 변호사니까 저를 뭐 가지고 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견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고문, 그 다음 날 고문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또 접견 갔는데 굉장히 무기력을 느꼈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네네. 그리고 그때 많이
싸워가지고 아. 좀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너무 세져가지고 국정원 애들이 예, 좀 예. 이제는 저하고 아. 저를 안 붙으려고 한다. 저만 혼내는 게 아니시군요. 네? 저만 혼내는 게 아니세요? 아 국정원 혼 많이 내죠. 그래서 네.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게 네네. 뭐 멱살 잡았던 분한테도 미안하고 아니 변호사님 개새끼라고 욕했던 놈도 미안하고 아, 보수대는 제가 보수대 개새끼 했더니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제가 1심에서 유지됐다가 네네. 예, 이렇게 뭐 좀 반말 반말 쓰고 뭐 조롱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멱살도 잡아서 뭐 쌍욕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좀 부족했던 것을 하고 앞으로는 반말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뜻밖의 결론이 나왔어요. 네, 앞으로는 반말하지 않겠다. 네. 아, 백두청년의 사건이 지금도 굉장히 아니요, 예전에 2000년대 있었던 그때 했던 사건이- 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네네. 그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그걸 또 그 음, 당시에 그 우리 국정원이 하는 공작이라고 생각해서 예.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민주노동당 게시판이나 이런 데 계속 아, 백두 청년회. 네 해서 아마 북에 자료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이게 공작이다 해서 고발된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체포 되셨는데 제가 잘 보호를 못 드렸잖아요. 아. 얼마나 이 변호사로서 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예. 고문 당하셨다는 네네네. 거 듣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그때 굉장히 집중력, 음, 네, 그때 이 생각- 투지로 예, 지금 투지로 계속 하고 생겼고 계시는군요. 그분께서 어쨌든 단식 묵비 엄청 잘하셨어요. 아, 네, 그렇게 하시고 뭐 재판정에서 또 묵비를 하셨는데 그분이 재판정에서는 또 뭐 하여튼 그 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네, 겁이 없으시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국가보안법 체제 한 거 하려면 저 정도 네. 각오가 있어야 되고 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저항을 했던 분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그 형성된 투쟁이에요. 그죠? 아, 그렇군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뭘로 저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일제에 맞서가지고 많이 각오를 가지고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셨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각오로 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많이 교사를 합니다. 아, 예,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 거부를 하라고 많이 교사를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교사가 아니라 조언이죠 당연히 예, 변호인으로서. 근데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국정원은 교사. 교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 지금 됩니다. 최근에 지금 또 네. 전국에 5분인가 6분인가요 그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도 지금 맡고 계신 네네네. 거죠? 지금 그 이미- 저 서울에 있는 분 한 분 지금 압수수색 당하신 분 지금 변호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또 지금 갑자기 경남 지금- 쪽도 있고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변호인들도 이렇게 같이 구성을 모이고. 해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국정원과 지금 경찰청 안보사 대가 합동으로 좀 왜냐하면 국정원의 수사권이 대공 사건이 2004년부터는 경찰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주도는 하는데 이렇게 보조로 안보수사대하고 해서 합동으로 지금 네.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윤석열 때는 말이랑 지금 연결이 네, 된 겁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다. 공안 정국을 통해서 종북몰이를 통해서 뭔가 위기를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저는 뭐 감이 오고 맞을 예,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는데 저는 네. 이게 국가보안법은 혹시 그런 말 들으셨죠?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예.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우리가 알면서도 또 당하는 거거든요. 종북몰이 하기 위해서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예.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속지 말자 해도 그걸로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면서 당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이 통치 위기를 맞아서 아까 통치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우리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반전을 꾀하고 꾀하는, 전국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다. 전환의
위해서 지금 악랄하게 지금 희생양을 찾고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감 느끼고 뭐 위축도 되고 힘들어도 하고 가족분들도 힘들고 그러게요. 또 병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일 당해서 응급실에도 암 실려가고 말기인 분도 그래서 계시던데요. 이런 야만적인 사회에 이런 야만적 사법 체계 뭐 사법부나 검찰 이렇게 가보면 제가 했지만 이거 완전 재판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재판이 제가 오히려 진실만 얘기해도 그 부정의 세력들이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단 냉전 체제의 참혹한 세상인데 이거 자꾸 근데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민주화됐다고 하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고 그 예. 분단 정신병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금 변론 국가법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상정돼 있다고 많은- 위헌 소송 네, 위헌 또 소송. 법원에서도 위헌 제청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판사 두 분이 이 법 적용하려니까 이거 악법이다 위헌이다 아. 이렇게 해달라고도 예. 헌법재판소에 넘겼고요. 또 판사분들 중에 또 합법 그 합헌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당사자들은 위헌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 우리가 또 위헌 소송을 한 예. 경우들이 병합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특별하게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1차 하신 거죠? 9월 15일 날 하셨고. 이 오늘 1차로 끝냅니다. 끝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걸로? 변론은 끝났고요. 아. 원래 보통은 변론은 잘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탄핵 절차는 형사 절차처럼 계속 변론 그를 속행도 예. 하고 하지만은 헌법 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예. 예외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을 들었고요. 네네. 어떻게 그래서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저 국가보안법 음. 7조 2조까지 위헌을 해야 되고 네.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자기 소명을 다한다 그러면 위헌을 선언을 해야죠. 네. 그죠?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좀 해야죠. 봐야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가능성이 좀 아예 이- 없다고 볼 수는 저는 없네요. 위헌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헌 결정이 네.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위헌 결정이 어떤 파장을 낳고 그 파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 국회가 예. 해야 될 일,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예, 이렇게 예. 또 사법부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더 그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가는 네. 그 길들의 많은 역할들을 네,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노래 부르셔야 될 시간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예, 지금 예. 가사를 다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뭐 아니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저도 서서 볼까요? 야 서서 네, 아니 왜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이세요? 변호사님이 지금 다이어트를 성공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멋있는 지금 핏이하죠. 네 40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날씬해져 봤습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 멋있습니다. 네, 임진강 네, 2절까지 다 부르실 건가요? 2절 원래 원가사는 2절을 불러야 좀 2절 부르면 잡혀갈 수 있는데요. 2절 불러야 네. 그 남녀 들판에서는 막 예, 풀뿌리를 예. 캐는데 네. 북녘의 협동벌은 뭐 이삭바다 이런 거잖아요. 예. 불러야죠. 알겠습니다. 네. 진실을 말할 권리는 있어야죠. 예.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씻고 흐르느냐 네, 간주로 하겠습니다. 하나,
통일 위에 흘러라. 통일 위에 흘러라.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저는 2절 안 불렀습니다. 네. 예. 며칠 전에는 그 이혜영 교수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이혜영 교수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라리넷으로 쫙 이 노래를 이제 가사는 안 부르시고 국가보안법이 좀 걱정되시는 모양이에요. 예, 멜로디로만 쫙 하셨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쓰신 분이 박세영 시인인데 이분이 왕십리 쪽에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대담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예, 이번 노래는 제가 김수영 시인의 시 중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붙인 노래인데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연극도 있죠. 여기 중간에 보면 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지 못하고 이 붙잡혀간 소설가가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요. 나중에 그 다른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이게 남정현 소설가더라고요. 그 분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반미 소설을 쓴 그 남정현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신 거죠. 네, 당시에. 그래서 좀 이 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네.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불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불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아는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그렇습니다. 다음 노래는 그 동백님 사건의 주인공이셨던 그 주인공 이상하네요. 윤희상 선생님에 관련된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동백님 사건 그래가지고 야 무슨 뭐 어디 수풀 속에서 잡혀가셨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동베를린을 동백님이라고 옛날에 불렀다고 하더만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연배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이제 윤희상 선생님을 제가 이제 좀 파고들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뭐 엄청난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뭐 미국의 뭐 어떤 그 뭐 음악의 전당 같은데 4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음악가들. 그러니까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급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근데 그 재미난 거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백남준 선생이랑 같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윤희상 선생님이 40대, 백남준 선생이 20대인데 알고 보니까 백남준 선생이 여러분 다 비디오 아트로 알고 계시죠? 이분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현대 음악에 이제 심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현대 음악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존 케이지인가 아주 유명한 그 행위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유리창 총으로 팡 쏘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고 뭐 소리에 대한 새로운 탐구, 그다음 뭐 피아노 앞에서 손 들고 뭐 한 20분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내려오고 뭐 약간 이런 그 당시에 약간. 근데 이제 윤희상 선생님은 야 그쪽은 내가 갈 데가 아닌 것 같다. 저건 너무한다. 이런 쪽이었고 이제 백남준 선생님은 저쪽이 내가 갈 길이다. 이래서 이제 비디오 아트까지 가신 거고. 근데 지금 우리는 백남준은 다 알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렇거든요. 윤희상은 몰랐어요. 근데 백남준 선생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 압니다. 근데 윤희상 선생님의 급은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실도 사실도 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잡혀가신 계기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가지고 당신 친구를 만나셨고 또 하나는 사신도를 보러 가세요. 사신도. 사신도가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그 고구려 벽화가. 그걸 보고 와서 잡혀가시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 사신도와 관련된 노래를 쓰십니다. 이마주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상상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음악 들어봤습니다만 잘 이해는 못하죠. 저는 아직 음악적 소양이 그렇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것은 윤희상이 사신도를 찾아갔다기보다 사신도가 윤희상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그 수천 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피워야만이 이제 불을 켜야만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신도를. 그 불이 켜져서 윤희상의 눈으로 손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잡혀가셔가지고 뭐 이제 자살도 시도하시고요. 서승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십니다.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고 결국은 이제 한국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독일로 귀화를 결국은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이랑 따님이 통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윤희상 선생님 묘소도 통영으로 왔습니다. 근데 막 해코지를 해요. 보수들이 가가지고 막 묘역 막 꽃 다 없애버리고 막 색칠하고 막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짙은 기다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그대를 기다려왔네. 그대의 눈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그날을 동적인 푸른
남쪽엔 커다란 새, 북쪽엔 뱀과 거북이. 어우러져 그 짙은 침묵 속에서 그대를 기다려왔네. 그대의 손 끝에서 찬란히 빛나는 그날을 맞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위해서 김민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예. 아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참 모시기 어려운데. 예? 아니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제 리허설 할 때. 네. 몰랐네. 예,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국가보안법에 대한 교육은 반공교육으로 하잖아요. 아, 예. 반공교육으로 아주 오랫동안 하는데 저는 반공교육이 먹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 한국에 와서 예. 자랐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이란 나라 모르잖아요. 몇 살 때 오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예요. 아주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뭐 아무것도 직전에. 모르셨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왔더니 나라가 두 개야. 아, 그리고는 하나는
완전히 나쁜 사람만 살고 이쪽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가 없다. 이제 빨간 도깨비로 이렇게 교육을 그런 의미로 시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국가보안법은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국가가 정해준 질문만 해. 그리고 그 질문에 그 국가가 정해준 답만 찍어.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전체를 굉장히 어리석게 만들고 판단의 능력을 박탈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밑바닥을 보면 국가보안법의 그 뼈대가 실체만 다를 뿐이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아하.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이태원 12구 이태원 참사의 애도의 문제도 국가가 정해준 방식대로 해. 질문하지 마.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장 변호사님 모셔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전문가 변론으로 해서 그 증언을 해서 국가본부에 가요. 아, 증언을 하시러. 그렇죠. 이제 학자 뭐 이렇게 해서 네네네. 그래서 여러 경우에 갔었는데 가서 증언을 하면 판사가 열심히 성실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건 이겼구나.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결론이 이미 정해진 건데 그냥 이거는 법정에서 쇼를 하는 것이로구나. 이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지? 이게 앞으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였습니다. 네. 김민우 교수님입니다. 네. 예. 교수님 요즘 또 그 촛불행동 네. 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던데요, 이제. 언론에서 국가보안법 어떤 시선으로 주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국가법으로 엮진 않을까요? 그 되겠어요? 네. 네.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로 엮고 싶겠죠. 음.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엮어보려고 한 게 엊그제 저도 이제 어저께 저도 알았는데 네네.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당사자가 알아서 고발됐다는 거를 기부금 뭐 법 위반. 근데 얼토당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법 뭐 회계부정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네네네. 작업에 들어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12희 이제 이번에 15차 전국 집중인데 네. 그 10번을 퇴진과 관련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았어요. 30만이 모였어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죠. 한겨레와 경향조차도.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새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그 왜곡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안 적기라는 거. 한편으로는 그래도 괜찮다.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는데 성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막 하다가 어디 갇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밖에 있거나 갇히거나 이게 선교의 자유가 끊어진 거잖아요. 예.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을 알려지겠다. 바울이 갇혔네 소문이 나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촛불행동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아는 거죠. 네. 그럼 됐죠. 무풀보다 악풀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수준은 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악풀 이상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촛불 국민들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이고 네. 이것이 저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는 점. 네네. 저는 이걸 주목하죠. 네,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죠 지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논쟁거리가 나오면 1차 2016년 17년 때와 달리 이제는 SNS에 그 디지털 커뮤니티가 단단해졌잖아요. 예. 그 유튜브도 훨씬 많아졌죠. 그 페이스북은 2016년 때는 트위터였어요. 저는 페이스북은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한 이 논쟁 커뮤니티가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져서 트위터는 몇 장 못 적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안을 아주 쉽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버리죠.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애도의 문제도 한 2, 3일 만에 분노로 바뀌어서 네네. 요구하는 형태로 네.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아주 엄청난 역량이다. 이런 것들이 도처에 어떤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와 만나면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제가 근데 다 기억은 못하는데 특히 이제 전교조 교사의 그 통일교육 관련한 것이 네네. 있는데 그 이제 북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 교재나 이런 걸 그대로 이제 교재. 교재 네네네. 이걸 이제 추록을 해서 편집을 해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자료는 그러면은 보이지 말고 교사가 해석하는 걸 가르쳐라?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인데 원자료를 보여주는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도 굉장히 치밀하게 그 논쟁을 좀 벌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당연히 졌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느냐면 북의 진실을 보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국가보안법의 모든 전제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논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 공식적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공식화했잖아요. 프롬펜에서. 네. 근데 이 문제는 일본이 또 독도 인근까지 해상자애들을 군사 동맹 체제 속에서 만들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예. 근데 5.18 격리하는 건 논평이 없었습니다. 프놈펜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도 포격하잖아. 근데 선호가 있잖아요. 당시 엄청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른바 전략자원이라고 하는 것, 자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핵 전략가, 핵 전술핵까지 동원할 수 있는 240대의 전투 폭격기가 떠서 하는데 입장을 바꾸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예. 중국과 러시아가 북과 연합 군사 훈련을 해서 네네. 그 정도의 규모로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구경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 군대 갔다 온 분들도 많지만은 했던 군사 훈련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는 그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응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전례 없는 막강한 반격 예, 예.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해 관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절멸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정직하게 정지할 것이냐, 도발이라는 말을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이냐 예,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첩첩산중이지만 예.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제가 이제 2004년에 귀국을 해서 그래서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우리 한반도와 이 이런 국제관계에 대한 한참 제가 나가서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저자들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나오는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얘들 미국 국무성에서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통스럽게 느끼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일단 그렇게 해버리면 민주당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그 정당의 한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거기에 포위되어 있다는 점. 북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꼼짝 못한다는 점.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섬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 지정학적으로 섬이잖아요. 우리 사고도 섬이 됐어요. 네.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요. 사실은 1920, 30년대 훨씬 뒤떨어졌어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은 스탈린은 지금 뭘 생각하지? 루즈벨트 뭐 하고 있는 거야? 장제스는 어떻게 하고 있지? 드골은 이렇게 생각해야만 민족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죠. 딱 그랬잖아. 김구, 요령, 모스크바츠하고 그리고 프랑스 조계에 있고 예. 중국과 연합하고 러시아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던 세계사적 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평양도 없어요. 그렇잖아. 예. 자기 집하고 서울에 있으면 그다음에 광화문, 종로 이 정도인가? 평양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예.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얼마나 박탈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북쪽에 있어 그럼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교육서부터 사상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이 가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해받고 있다 이런 이 정신적 네네. 폭력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망각해버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평소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머리에 안 들어오지만 영화는 분단 문제를 다루면 거의 언제나 대박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언제나 대박이에요. 공조도 그랬고 헌트도 그렇고 음. 뭐 그다음에 제스에도 그렇고 이거 뭘 얘기하냐면 우리 밑바닥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절절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건 역시 이 천재적인 백자 같은 사람이 이제 활약을 아니 결론이 뭐 아주 오늘 네.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교수님 그 국가보안법과 촛불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2주 전에 전국 집회가 있을 때에 두 가지 선언을 했어요. 제2차 촛불 대항전이 시작됐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이제부터 주권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권 혁명이 매우 중요한 거죠. 뭐냐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예. 주권자로서의 존엄함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는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청원자예요. 정치도 네. 국민과 시민과 정치는 딱 경계선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다 하면 여기서 주권을 얻어서 가져가요. 이거 되풀이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네. 주권자가 존엄하게 자기가 결정권을 갖는 이 시스템을 만들자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동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이 주권적 국민으로서의 존엄함의 그 위치를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또 정치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체.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그런 거죠.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데 네. 데모크라시는 소셜리즘이나 이런 것과 다른 거거든요. 이즘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사상의 이념이 아니에요. 데모스크라티아, 데모스 대중 민중의 권력이에요. 만약에 처음에 이걸 그렇게 민중 권력이라고 번역했다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지죠. 근데 이제 명시신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소금 문화를 인문학적인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뭔가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영어에 civil right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번역합니까? 민권이잖아요. 민권 번역할 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민주 옆에 권위 붙으면 안 되거든. 왕권은 되죠. 민권은 안 되죠. 민권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은 왕권과 대척하는 민중의 권력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데모크라시를 만약에 데모스 민중 대중이죠. 크라티아 권력인데 그걸 민중 권력으로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 인민에게 국민에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네. 민중 권력이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강력한 권력을 그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자주권이라는 게 완성돼 있지 않잖아요. 네. 국가로서의 주권, 존엄성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엮여서 촛불혁명이 매우 중요한 예. 이 목표가 돼야 된다. 윤석열 퇴진은 서론에 불과하다. 아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 가수십니다. 모르시나 본데? 네. 자, 예, 여러분 지금 서커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소리 나와? 소리 보이나요? 요거 이거? 절반? 가운데. 네. 카포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 네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보통 콘서트를 하시는 분인데 오늘 특별히 좀 줄여서 네. 제가 저는 그 악보집을 갖고 다니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예. 노래가 엄청 많습니다. 목소리
제가 요새 좀 힘이 들어서 목소리 가라앉아가지고 몇 카포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3개를 했어요. 네. 3개? 7카포? 네. 7. 네. 조금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내가 눈이 나쁘. 아, 좀 돌릴까요? 예, 제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면 제가 부를 노래는요. 하나는 같이 부르고요. 우리 저 백자 하고 하나는 제가 잘 불러보지 못했는데도 불러보고 싶어서 가을은 다 지났지만 이런 시절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의미 있는 편지를 보내거나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노래인지 알겠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 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그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같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네. 그 홀로아리랑인데요. 예. 홀로아리랑은 2절과 3절만 부를 텐데요. 아. 첫 줄 제가 부르고 그 다음에 둘째 줄 네. 백자가 부르고 그 다음에 셋째 줄부터는 같이 아, 하고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같이 여러분들 합시다. 깜짝 손님은 언제 나옵니까? 감사님을 지금 부를까요? 좀 이따 부를까요? 좀 이따 부릅시다. 요거. 네, 네, 알겠습니다. 2개 더 올라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가보십시오.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또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같이 할까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같이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밭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함께 아리랑 함께 아리랑 아리랑 고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리고 오늘 깜짝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네 모시겠습니다. 깜짝 손님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박재동 화백님 모시겠습니다. 와 교수님 나가시고 나 여기 있을까? 오케이. 예.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크 얘기 좀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네 교수님 앉을 자리가 제가 서겠습니다. 네. 네, 아니야 이거 형 거기 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친구시라면서요? 아닙니다. 연인 관계입니다. 연이. 우리 백발소년단이라 그러는데요. 아. 지난주에 그 어떤 일 때문에 그 제주도에 갔는데 그 4.3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 우리 소개하는 진행자가 저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잘못 백골 소년단. 백골. 네. 그래서 우리 좀 이따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백골 딴거 열심히 싸웠는데 네, 이렇게 제가 사이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불려 나오셔가지고 좀 아니, 뭐.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뭘 시켜주세요. 예. 예, 교수님 좀 진행 좀 해주시죠. 그 만평을 정말 놀랍게 우리한테 매일 아침 선물처럼 이렇게 주셨잖아요. 최근에 경기신문에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걸린 이후에 좀 몸이 좀 이렇게 힘들어서 쉬면서 옛날에 자기의 만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통, 피해 이런 걸 보면서 이 박지동 화백은 어떤 만평을 늘 떠올리고 구상했을까? 이런 질문 우선 짧게 한번. 옛날 벌써 1988년 9년 그때부터 꾸준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뭘로 그러냐면 그 맹견, 그 아무나 물어뜯는 무시무시한 그 국가의 경찰권 같은 건데 그게 누구도 이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물어뜯는 그 국가보안법을 잡자 하는 걸 꾸준히 그렸어요. 그게 벌써 88년부터 그랬으니까 30년 더 됐는데 예. 그 맹견은 아직도 죽지 않고 있어요. 이 맹견이 죽는 날은 정말 우리 민족의 새로운 해방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자면 그 법 자체의 맹견도 있지만 그 맹견에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조작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을 하고 또 나와서 또 낙인을 찍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또 이제 연좌제가 있어서 꼼짝 못했고 국가가 꼼짝 못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호소를 해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이런 현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그려냈을까? 사실 이 국가보안법은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뭐 180석 가까운 그런 자리를 꽤 차고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첫째 굉장히 그 불만스럽고 그 다음에는 또 현실적으로는 의원들이 이 지방 자기 지역구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다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외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부터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쫄아들어 있다는 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국가보안법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도 없고.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섬이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보안법이 해제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화적인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쏟아져 나올 것이고 남북 간에 많은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이 동맥이 풀릴 이제 말하자면 대운이 풀리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잘 돼 있지 않고 국민들 의식 수준도 좀 낮습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과 사주명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대운이 네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하셨습니다, 교수님? 아니 뭐 그냥 네. 즉석에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네. 좀 천재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 하면은 미국 제가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요청을 해서 지난번 잠깐 강의도 했지만은 미국은 놀랍게도 1950년대 말에서 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Un-American Activity Committee라고 해서 Un-American 비미국인 활동조사위원회가 의회에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말하자면 빨갱이 잡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냉전 정책에 반대하는 건 다 빨갱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 아닌 사람을 빨갱이로 만드는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거였지만 미국은 실제로 좌파 세력을 제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에 미국의 뭐 공산당 같은 경우 대통령 후보까지 낼 정도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노동운동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노동절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진보 좌파 또 노동운동 계급운동 이게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체제만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치열한 게 있었는데 이게 냉전 정책이 딱 나오면서 거기에 반대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전쟁을 계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설득이 안 되잖아. 네. 사람들은 다 평화 왔다고 좋아하는데 근데 저놈들 때문에 안 되겠어. 우린 계속 전쟁을 해야 돼. 저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 반대 목소리를 한 사람들을 다 잡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비미국인 활동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제거되는데 맨 처음에 제거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에요. 영화인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 그렇잖아요.
진보적 영화인들이 그러니까 뭐 JS도 만들고 딱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에서 고발하고 한 자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 같은 사람이 닉슨하고 잡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이승만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건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긴장하고 또 계십니다 지금. 네, 어떤 우리 질문을 참 하려고 이제- 이렇게 길게 하시나? 네. 우리 박할배가 또 노래를 또 잘하셔서 하나 부탁드리고 우리 들은 물러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관계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박진호 화백은 교사도 했고 교수도 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서 알아듣기 쉽게 만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저와 같이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라는 걸 듣고 네네. 늘 그걸 고민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또 복잡하게 숙제를 얘기하면 주네. 만화가 네. 숙제를 주는데 근데 받으면 아주 쉽게 예, 딱 예. 정리하잖아요. 네. 우리 젊은 만화가들도 있고 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앞으로 국민들에게 쉽게 거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숙제를 줬어요. 예. 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데도 쫄아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못하고 정말 불만스러워요. 예. 그리고 이건 강력하게 해서 딱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통과시켜버리면 그동안 막 시끄러워도 통과를 확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 너무나 좀 분노스럽고 아쉽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촛불 시민이 예. 촛불 시민들이 힘을 결집하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이런 걸 강력하게 그래서 요구해야 그 국민이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파기시키고 과제를 다시 좀 주신 겁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예, 예.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열심히 그렇군요.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원래 그 박재동 화병님이 원래 그 가무에 이제 일가견이 있으신데. 그래서 백골 소년단이 네, 네. 그래서 BTS도 늙으면 우리한테 와요. 아 그렇군요. 네, 화병님 어떻게 오늘 뭐 한 곡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죠. 예. 어떻게 뭐 기타를 드릴까요? 네. 예, 이분들이 이거 뭐 기타는 기본이에요 보니까. 네. 여러분 좀 우리 각성합시다. 네. 예, 통섭의 시대입니다 지금. 네. 기타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수업이라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원래 가수인데 네, 그러니까요. 만화가로 위장 취업해가 예. 오늘 커밍하고 야, 멋있습니다. 그 제가 저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노래마당입니다. 아. 제가 지금 하는 작품의 그 무대는 미국의 서부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참 황량하지만 잘 살고 있는 마을에 레스토랑이 있고 또 주막이 있고 그런 데예요. 거기서 레스토랑의 구석에서 항상 말없이 기타를 치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기타를 치는 사나이가 있었죠. 그 사나이 이름은 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잔이 기타라고 불렀는데 그 평화롭던 마을에 이 깡패 같은 놈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뜯고 그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의 두목 같은 놈은 윤석열이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또 한동훈이 같은 놈 비슷한 놈도 있고 김진태 뭐 이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예. 무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다 할 때 잔이 기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기타만 치던 사나이가 일어나서 그만해라. 뭐야 너? 한판 붙겠다는 거냐? 한판 붙자. 그 잔이가 와서 주먹을 쥐고 딱 누구하고 붙을래? 다 덤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잔이가 안 물러서는 거예요.
자니의 본명이 박재동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 제동이라고. 그걸 제이. 주민들이 보다가 잔이가 막 얻어맞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려움에 떨던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싸웠어요. 예. 그래서 그놈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마을에 쳐주십시오. 네, 쫓아냈답니다. 네. Play the guitar, play it again, my Johnny. Maybe you call, you can be warm, my moon. I was always a fool for my Johnny, like the one they call Johnny Guitar. Play it again, my Johnny Guitar. What if you go? What if you go? What if you stay? I love you. What if you call? You can be kind, I know. There was never a man like my Johnny, for the one they call Johnny Guitar. My Johnny. There was never a man like my Johnny, for the one they call Johnny Guitar. Play it again, Johnny Guitar. 와.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여기에 네네. 딱 하나 남은 게 예, 예. 요걸 끝나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박재동이. 예, 예. 니들 다 죽었어. 네, 고맙습니다. 이거 빼고. 네, 저는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게 존 바이즈 느낌이 나네요. 네, 목소리가 네, 쟈니가 아니라 조니이신가? 네, 이제 그 공연을 원래 9시까지 예정을 했는데 좀 넘어가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9시 15분이 됐네요. 네, 아주 뭐 알차고 네, 보람찬 그런 네, 공연입니다. 네, 공연을 보고 있으니까 국가보안법 바로 철폐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죠?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공연을 하나 의뢰받았는데 그게 이제 수배자들을 위한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그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데 이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 그러다가 저도 이제 수배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뭐 저는 뭐 피레미 중에 피레미죠. 뭐 네. 그렇지만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누가 따라오나 막 보고 그랬던. 그래서 이제 그 느낌으로 노래를 한 곡 쓴 곡이 있습니다. 밤길에 서서라고 하는 곡인데 오늘 국가보안법 철폐의 염원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좀 살려주십시오. 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한데 흐린 하늘을 바라본다. 별은 구름에 가리운 듯 허나 그 빛이 사라질까. 우리 맞이할 새 세상은 오늘 우리의 싸움에 달렸다도 너는 지금 어느 밤길에 서서 굵은 비를 맞고 있나. 누가 싸움을 끝났다 하니 이긴다쳐 고도한 역사 앞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치라. 우리 맞이할 새 세상은 오늘 우리의 싸움에 달렸다던 너는 지금 어느 밤길에 서서 굵은 비를 맞고 있나. 누가 싸움을 끝났다 하니 이긴다쳐 고도한 역사 앞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치라.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저 하바바라고 하는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하바바가. 네. 그 소위 개딸들이 막 나와서 시위를 할 때 쓴 그 플랑에 그 피켓에 있었던 그 얘기인데요.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사로 만들었고 또 안진걸 소장님이 조금 보태시고 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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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기타 일로 기타리스트 신희준 씨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네, 앵콜입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냥 갈라 그랬는데 또 앵콜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예. 아, 원래 우리 저 신희준 기타리스트도 이게 원래 가수인데 오늘 제가 마이크를 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크게 웃었어. 네. 아, 어린 시절에 원래 그 합창단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일요일 날 백자 정규 생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선 저희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는 제가 20여 년 전인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 국가보안법 철폐가 세 번째라고 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이 가사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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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네, 민족의 이름으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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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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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민족의 이름으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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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오늘 뭐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색했습니다만 지금 뭐 괜찮네요. 네, 분위기는 이렇게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민족을 적이라고 한다면 통일을 할 수 있나? 내 민족 내 형제와 손잡고 통일을 이룹시다.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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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민족의 이름으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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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장경호 변호사님, 김민우 교수님, 그리고 박재정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정희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나같이 나오시고 이제 카메라를 켜셔야겠습니다. 카메라. 여러분 셔터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와 양심으로 사는 게 불법이라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그 법을 따르려 하겠는가. 철폐 국가보안법 민족의 이름으로 철폐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철폐 국가보안법 민족의 이름으로 철폐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철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멋진 가을을 날리는 백자의 가을 단풍 여러분 너무 좋았죠? 오늘 정말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백자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획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백자님과 신희준 기타리스트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나와주신 장경호 변호사님, 김민우 교수님, 그리고 깜짝 게스트 우리 박재정 선배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차 기획 강좌를 주관하시고 대표하신 이정희 대표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책 100권 읽은 것보다 훨씬 큰 인문학적 소양과 그 예술적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무대 보이시죠? 큰 돌 담벼과 그다음에 가을 단풍 그리고 저 나르는 새. 뭐가 느낌이 오시죠? 이 무대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이 내일 또 2차 두 번째 공연을 하십니다. 오늘 감동을 더 높이시기 위해서는 내일 또 오셔야 됩니다. 주변에 안 오신 분들한테 오셔서 내일 7시 반에 또 류성 감독의 내면 진실서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